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 3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니 이지스급 포위함 및 충남급 포위함이 진수되었다는 소식 1가지와 두 번째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아시널쉽 개념의 통합화력함이 건조된다는 소식과 세 번째로는 한국 육군의 K808 장갑차가 페루에 수출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신형 호위함인 FFX 배치 3 충남급 호위함이 진수되었습니다. 경하 배수량 3,600톤, 만재 배수량 4,300톤급의 충남함은 만재 배수량 3,600톤급의 FFX 배치 2인 대구급 호위함의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대구급 호위함보다는 길이는 7m, 배수량은 500톤 정도 늘어났으며 총 6척이 건조되어질 예정이고 일본함인 충남함은 2024년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합 마스트에는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이 가능한 사면 고정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서 표적 탐지 및 음영구역이 최소화되었으며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와 전자식 광학 감시 장치가 마스트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대 10개 이상의 대공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어서 함대 방공까지는 무리겠지만 자함 방공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충남급 호위함은 미래 전투함정에 필요한 새로운 함정형 전투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현재 한화에서 개발 중인 최신 함정 전투 체계의 탑재는 기존 한국 해군에서 사용 중인 전투 체계의 변화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함체의 길이는 129m이고 폭은 14.8m, 홀수는 4.2m입니다. 125명의 승조원과 최대 3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고속단정도 2척 탑재되어 있습니다. 코드로그 방식이라는 추진 방식을 채택해서 저속항해 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발생시킨 전기를 사용하여 아주 정숙한 이동이 가능해 적잠수함에게 탐지될 확률을 줄이고 긴급한 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터빈 엔진을 작동시켜서 배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K마크 45 함포함문과 LIGNX1에서 개발한 근접방어 체계인 CIWS-2 1개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 8개의 경사발사관에는 해성 대한미사일이나 함대지 미사일인 해룡을 장착할 수 있으며 함교 앞쪽에는 16셀의 VLS 수직 발사관이 있는데요. LIGNX1에서 개발한 함대공 방어미사일인 해공미사일이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함대공 유도탄2가 추후에 장착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술함대지 미사일인 해룡, 중어레인 홍상어도 장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군함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잠수함이죠. 충남급 호위함에는 대구급 호위함보다는 성능이 우수한 소나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종류나 재원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자멜기로는 시호크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착함 데크와 경납고를 좀 큼지막하게 만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감이 살짝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4월 13일자 SBS 뉴스에 재미있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국 해군에서 미국의 아시널쉽과 비슷한 합동화력함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현재 개념 설계 사업자로 대우조선해양이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예전에도 간간히 얘기는 나오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중파 뉴스에 보도되어 나오는 건 처음인데요. 5,000톤급의 함정에다 각종 함대지 미사일을 잔뜩 싣고 북한을 비롯한 적을 선제 타격하는 용도의 군함입니다. 이 배는 현무미사일이나 함대지 순항미사일인 해성2를 장착하여 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한국 해군에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합동화력함의 개념 검토가 있었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합동화력함의 건조 계획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별말이 없다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선행연구와 소요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아시널쉽은 과거 미국에서 처음 구상했었던 미사일함으로 일반 군함과는 다르게 별다른 장비는 없고 큰 선체에다가 대지 타격용 함대지 미사일을 다량으로 싣고 다니면서 적진을 타격하는 용도입니다. 쉽게 미사일 캐리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의 아시널쉽 건조 계획은 중도에 취소되어서 세상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별다른 방어무기도 없는 배 한 척에다가 너무 많은 무장을 집어넣었을 때 혹시라도 배가 격침이라도 되면 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아시널쉽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구소련도 아시널쉽을 건조하려고 시도하였었지만 미국처럼 중도에 취소하였는데요.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아시널쉽에 대한 개념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각국의 지리적 여건과 작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나라에서는 육군과 공군의 타격 능력과는 별개로 해군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선제 타격 능력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효용성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현대로템이 페루에 K808 차륜형 장갑차를 공급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국산 무기가 중남미에 수출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번 수출로 약 99대의 K808 장갑차가 페루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억 원 정도입니다. 기존의 페루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장갑차를 대체하게 될 K808 장갑차는 한국 육군의 노후된 K200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한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으로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로 현대로템에서 개발하였으며 워터제트와 도합판이 장착되어 있고 40mm 고속유탄 발사기와 12.7mm 중기관총으로 무장합니다. 차량 전면은 14.5mm 기관총탄을 방어할 수 있으며 측면은 7.62mm 총탄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이 있습니다. 승무원은 2명이며 후방 램프를 통해 10명의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420마력 터보 디젤 엔진으로 최대 100km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수중에서도 10km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파생형으로는 천호 차륜형 대공포와 지휘 통제 차량이 있습니다. 페루를 발판 삼아서 K방산이 중남미로도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